몸이 불편한 것이 불편한 것은 생명이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이 있으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굉장히 흥미롭네요. 만약에 생명에 문제가 있으면요 죽었어요. 생명 안에는 탄생과 죽음과 장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장애가 있다는 건 불행하다는 거는 우리들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저건 장애야 라는 거지, 좀 더 고차원적인 우주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봤을 때는 인간의 생명 안에 몸의 어떤 불구라고 해야 되죠. 불구라고 하잖아요. 몸의 불구를 장애로 보지 않아요. 그럼 몸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거를 장애라고 보고 그건 생명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정신장애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은 구조적으로 멀쩡해요. 기능적으로 멀쩡해. 근데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관계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몸의 구조와 기능이 이상이 없는데 묻지마 살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정상입니까? 그럼 그분들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이 사지 육신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은 온전하고 뭐 소아마비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체에 이상이 있어요. 다운 증후군이나 뭐 이런 염색체 하나가 모자르든지 말든지 해서 신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식별하기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들은 생명이 훼손된 겁니까? 우리 잘 보셔야 돼요. 가족 세우기에서 영적 양심은 굉장히 우주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비인간적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해하려면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통념을 초월한 어떤 관점이 좀 있으면 인간의 삶을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은 생명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뉴스에 나오는 강간범이나 스토커, 스토킹을 하다가 살해하는 그런 폭력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우리가 그 사람은 멀쩡합니까? 그 존재를 이 눈에 보이는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국한시킨다면 우리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신체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것을 훨씬 초월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물질적인 이 신체가 나다. 그 신체가 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정신이 아픈 건데요. 신체가 나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이 신체, 이 인체를 초월한 어떤 정묘한 에너지적인 차원도 나거든요. 다차원적인 그런 요소들의 복합된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를 하면 생명을 이렇게 작게 보지 않죠. 좀 더 우주적으로 생명을 보는 관점을 갖게 되죠. 그러면 차별이 아마 우리 내면에서 차별이 없을 거예요. 좀 더 많이 사라지겠죠.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이런
비교하는 마음도 더 많이 사라질 거예요. 더 깊은 차원에서 존재를 보면 그런 마음에서 놓여가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을 좀 더 깊게 잘 이해하려면 인간을 인간적으로 보시면 안 되시고요. 좀 더 고차의식의 단계에서 인간을 좀 보면,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 잘 보여요. 잘 보이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보이던 것도 새롭게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나 많은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선지식들이 이미 다 하신 말씀들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들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서 그렇구나 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그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고, 그러니까는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이런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배운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고, 그 죽음을 배우니까 좀 더 다른 차원의 의식에 접촉할 기회가 저한테 있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준 게 가족세우기예요. 가족세우기. 헬리코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가장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영적 양심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독일 사회는 이 가족세우기가 90년대부터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그 헬링거 이전의 독일 사회는 전범국으로서 그 사회를 덮친 의식은 죄책감이었어요. 우리는 피해의식이죠. 당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그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침략당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당하는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분노가 전체 국민, 이 땅의 에너지는 억울하고 분해. 한이 많죠. 게다가 또 우리 한민족은 고대부터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상세계를 꿈꾸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홍익인간, 이화세계 뭐 이런 말들이 고대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지정학적으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계속 당하는 위치에 있고, 실제로 그런 당하는 경험을 하는데, 그 고대부터 내려오는 의식세계는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굉장히 범우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역사를 공부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도 생기거든요. 제대로 공부하면. 국정교과서 이런 거 말고. 그 국정교과서는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 그들이 꿈꾸는 사회 있잖아요. 그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세뇌시켜야 될 사회의식이 이 교과서에 실어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면 그런 거에 대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가족세육 공부하면서 이 사회학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교육이란 게 무엇이냐, 사회학을 교육으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주제들이 가족세우기에서 지금 다뤄져야 될 주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 개인의 운명이 됐거든요. 일제강점기의 굶주림이라든가 우리 부모님, 제 세대의 부모님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거든요. 그리고 6.25 터졌어요. 그래서 공포 속에 살았어요. 아동 청소년기가 공포의 고관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노동을 해서 우리들을 키우셨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그래도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우리는 그래도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과 우리 개인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세우기 공부하는 사람이 사회학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회에 지배하는 의식, 이게 집단 양심이거든요. 대물림과 죄책감만 회원을 해줘도요, 우리 사회도 엄청 많이 바뀌어요. 우리는 왜 죄책감이 있냐? 위에 조상들이 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잘 살잖아요. 평화 속에서. 어쨌든 북한하고 대치사회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진 않거든요. 국가에서 굶지 않게 쌀을 줘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부모님에 비하면 엄청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개고생하고 사셨는데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미안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근데 이런 것들을 헬링거 선생님이 이 형태장에서 다 발견하신 거예요. 그 발견하시고 그러면은 어디에 힘이 있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헬링거 선생님은 보시고 그것을 전해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가 있냐? 우리가 제외한 모든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제외시키는 존재자들이 우리 가슴 안에 들어올 때 귀속될 때 행복하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견들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신 거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그 통찰이에요. 통찰은 형태장에서도 보여주고 언어로도 세우기 언어 이런 걸 통해서도 헬링거 선생님이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에서 하는 가족 세우기랑 버튼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는 이런 측면에서 달라요. 여러분 심리치료 사들이 하는 가족 세우기 가서 보세요. 이런 언어들이 있나? 없어요. 그냥 심리치료 레벨인 거예요. 헬링거 선생님도 그거 하셨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킨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족 세우기는 심리치료사들이 하는 가족 세우기가 있고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가 있고 여기서는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 그렇다고 해서 심리치료 방식 가족 세우기 무시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분들은 그렇게 배우셨는 거죠. 예, 저도 만약에 그걸 배웠다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저는 이제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랑 인연이 닿았고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랑 이게 되게 연관성이 많고 제 안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데 이 방식이 훨씬 유용해서 저는 이 방식을 씁니다. 또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에서 생명을 보는 관점은 장애를 포함합니다. 생명의 장애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생각하는 생명과 우주의 생명 질서, 우주의 어떤 순환 구조 안에서의 생명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념을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창조성이 일어나요. 남들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버리면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걸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관점이 있어야 사업에서도 다른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하나의 수익 모델이 돼서 내 주머니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 세우기 계속하면 통념을 넘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아이디어가 좀 고차 의식의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데 몸이 하나라서 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고단해.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막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요. 누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디어가 막 생기거든요. 알려주고 싶고 그래요, 실제. 왜냐면 그거는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창조성과 연결이 되면 바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언제나 우리가 아주 풍요롭게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길 바래요. 우리가 가난하게 그렇게 살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흐름과 접촉이 되면 못 살 수가 없어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책을 시크릿 관련 책을 보면 이제 약간 좀 한 부분만 얘기를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뭐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돼요. 상상도 안 되거든요. 상생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복합적인 요소들이 자기 안에서 구현이 돼야 실제 창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 물질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창조성은 언제나 타임렉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임렉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과정에 깨어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은 돈 세우기에서 가르쳐 드리니까 돈 세우기에 오세요. 아셨죠? 돈 세우기 저기 포스터 있어요. 여기 게시판에 1분 홍보. 아마 우리 김 선생님처럼 생각하신 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관점이 좀 개발이 됐습니까? 조금 힌트가 이렇게